오늘은 2024년 4월 7일입니다. 2024년 4월 5일과 6일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전투표율이 더불당 그 김민석이 희망한 그 사전투표율과 정확히 일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김민석이 이렇게 31.3%의 사전투표를 갖다 희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 했는데, 정말로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딱 맞춰 가지고 31.3%의 사전투표율이 기록되었다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갖다 하였습니다. 이 선관위의 그 발표와 그 더불당의 그 사전투표율 그 희망 투표율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가지고 지금 5천만 국민들이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죠.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일치할 가능성이 얼마인가, 발생 가능한 확률은 얼마인가를 갖다 한번 계산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실제 사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갖다 세고 기록해가지고 투표 장소에 실제 선거인 명부를 갖다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 국민들이 이렇게 몇 명이 투표를 갖다 했는지 확인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갖다 사전투표에서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갖다 세고 기록하지 않고, 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갖다 세고자 하는 국가 유권자들, 즉 5천만 국민의 행사를 갖다 방해해왔죠. 참관인이 세려고 해도 방해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막아놓고요. 어차피 이렇게 투표지는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 그 칸막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갖다 그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갖다 이렇게 종이로 가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가려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갖다 세고 기록하는 증거들이 남지를 갖다 않고 있습니다. 즉 2024년 4월 3일에 더불당 김민석 그 총선 상황실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 총투표율은 71.3%를 갖다 목표로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사전투표에서 31.3%가 나왔죠. 이렇게 사전투표율 31.3%를 갖다 국민께 호소한다라는 기사도 떴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이 사전투표에서 이 더불당이 원하는 대로 이 사전투표율이 31.3%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5천만 국민이 이 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에 대한 그 신뢰나 그 무결성을 갖다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당이 31.3% 해줘 하면 이 선관위가 요청 접수했다, 알았다,
그러면서 마치 이 컴퓨터 속에 그 이미지 파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 선관위가 5천만 국민들의 그 선거 관련 그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갖다 수십 년 동안 수집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거 관련 데이터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갖다 31.3%를 갖다 마치 준비해 주는 것처럼 이런 기괴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괴한 일인지 아니면 발생 가능한 일인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발생하기 힘든 일인지, 5천만 국민의 그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 증거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이걸 갖다 지금은 이걸 갖다 읽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간 되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1.3%로 나왔습니다. 선거인 수는 이렇게 4,40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사전 투표에서 거의 1,400만 명이 이렇게 투표를 갖다 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지금 불신을 갖다 자아내고 있죠. 이게 과연 실제 사전 투표자 수인가 아니면 선관위가 서버에서 전산상으로 만들어낸 투표자 수인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 사전 투표장에서 실제 참관인이 센 그 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 그 중앙 서버에 기록된 전산상 그 사전 투표자 수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증거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더블당이 31.3%의 사전투표율을 갖다 원한다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선관위가 마치 인위적으로 그 사전투표율을 갖다 전산상으로 마사지를 하듯이 31.3%가 정말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선관위에 대한 그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찰청장이 그 조금의 의심이라도 발생하면 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는 간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를 갖다 보십시오.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그 선거법에 의해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갖다 그 투표지에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죠? 선관위가 그 선거법을 갖다 어기고 불법적으로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그 도장 모양을 갖다 그 프린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현행범이잖아요. 선거법을 어긴 불법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행 범죄입니다. 중대한 그 범죄죠.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뭐냐 긴급 체포가 가능하고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체포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그 뭐지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에는 예,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갖다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가 자기 멋대로 이 규칙이라는 것은 이 선관위 그 위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자기 내부 규정이라 이 법을 갖다 집행할 그 사무를 갖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5천만 국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법을 갖다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법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뭐냐 맨날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신이 이렇게 동그란 세상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동그란 세상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만 신이 인간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생명체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제 여기서 여기 A라는 인간이 여기 있고 B라는 인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A와 B가 서로 위치를 바꿔도 이 C는 모릅니다. 아, 동그랗네.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도 지금 이 동그란 형태를 갖다 지금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 C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 동그라요.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한 법을 갖다 지키고 있으면 이 안에서 인간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살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이 보기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A와 B가 자리를 갖다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A가 죽고 뭐 또 C가 뭐 태어나서 이 자리를 채우든 말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선관위가 이 세계를 먹고 싶어. 그리고 야금야금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먹어버렸어. 선관위가 이 세계를 갖다 이렇게 요만큼 먹어버렸어요. 신이 보기에 이거 지금 자기가 정한 이 법을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먹어버렸네. 이건 원이 아니잖아요. 신이 원을 갖다 유지해라, 원 형태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제 항변을 합니다. 이 면적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먹은 걸 갖다 이제 다 요렇게 만들어요. 붙여가지고 면적이 같지 않냐고. 이 면적이 같으니까 당신 말을 갖다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해요. 뭔가 훼손을 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벌을 내리겠죠. 천벌. 분명히 내가 만든 세상은 이렇게 원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정해준 세상을 갖다 파괴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냐.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물리 법칙이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치를 갖다 서로 이렇게 대칭일 때는 이렇게 A, B, C, D, E, F, G 이 사람들이 서로 위치를 바꿔도 예, 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자신이 보기에 아 내가 만든 세상이 변함이 없구나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것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대칭성 신이 관찰을 해도 신은 이 어, 그대로 원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죠. 생명체가 움직입니다. 신이 만들어준 신이 정해준 그 법을 따라서 이 원의 세상을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위치를 갖다 바꿔도 신이 만든 그 원형 세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위치를 바꿔도 무슨 그 물리 법칙에 그 변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칭이잖아요. 이게 90도를 갖다 돌리든 160도를 돌리든 360도를 돌리든 아무리 이게 회전을 시켜도 원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그럼 위치는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뭐 각도를 각도를 돌리든 상관없어요. 변함이 없어. 이 세상은 유지돼. 아, 뭔가 대칭이 발생하면 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대칭이 발생하면 이 뭔가 이 대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리 법칙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위치 여러분 시간도 공간도 똑같은 시공으로 엮여 있는 그 하나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A와 B가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위치에 상관없이 막 이렇게 병진 운동을 갖다 병진 운동을 시켰는데도 뭔가 어, 대칭이 발생하면 그때 생기는 법칙을 갖다 우리가 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시간을 갖다 이렇게 뭐 바꿔도 대칭이 발생하면 그때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제 이렇게 각을 갖다 이렇게 조금씩 회전해도 전혀 뭐 이렇게 어, 이 원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대칭이면 이런 대칭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이 발생하면 뭐죠? 이렇게 동그란 데서 이렇게 조금씩 이 원을 갖다 막 회전시켜도 알 수가 없어요. 신이 보기에는 내가 만든 세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런 내부 대칭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 인간들한테는 어, 자기 세상에서 변화를 느끼죠. 대칭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변하는 그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회전할 때마다 회전을 해도 신이 만든 그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 신은 이게 멀쩡하구나. 자, 신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대칭을 A와 B가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고 이 A와 B가 이렇게 각도를 갖다 전부 다 이만치 A, B, C 모두가 다 이렇게 뭐 30도씩 회전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신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게 이 대칭으로 인해 가지고 법칙,
보존 법칙이 하나 생기죠. 가군동량 보존 법칙. 그죠? 이거 R 세타. 질량이 있고, 여기 중심에서 거리 R에다가 MR, 여기 V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게 가군동량인가? 예,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면 이 질량이 증가하면 만약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보시오. 여기서 지금 이 무한대 거리에서 떨어진 사람이 질량 뭐 1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 가군동량이 보존하기 때문에 거리는 R은 무한히 멀잖아요. 이 거리를 무한대라고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속도는 뭐라고 할까요? 예, 속도를 갖다 1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사람이 자라나면서 성장하잖아요. 질량이 100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100살 먹어가지고 100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이 R이 점점점 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대칭이니까 C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칭이니까. C는 자기가 만든 그 동그란 그 세상이 그대로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면 그걸로 이제 자기 일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사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이게 R이 줄어들면서 R이 질량을 갖다 만이라고 해봅시다. 질량을 100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게 R이 10배 줄어들었어요. R이 만에서 10으로 줄어들었어. 요만치. 거의 이제 이 블랙홀 구멍까지 왔어요. 이게 무슨 구멍인지 몰라. 특이점. 그러면 여기 보면 1만 1 하면 만인데 질량이 10배, 100배가 돼가지고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100. 거리는 여기 이 만에서 10까지 이렇게 반지름 10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V도 가군동량이 보존되려면 속도는 10으로 증가하겠죠. 이렇게 막 빨리 돌아. 그러면서 이제 한 1000살이 돼. 1000살, 10,000살이 돼. 그러면 1000살이 돼? 200살? 점점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속력도 변화하거나 거리가 변화하니까 속력도 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MRV를 갖다 가군동력만 변화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대칭이 유지가 돼요. 대칭이. C는 몰라. 그냥 계속해서 대칭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C는 자기가 만든 세상의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부 규칙이라는 거죠. 그 내부 대칭.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말만 지키고 내 말만 지키면 돼. 원형 세상만 유지시키면 돼. 그런데 지금 그 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C는 누굽니까? 5천만 국민이죠. 5천만 국민이 국가의 신입니다.
그래가 5천만 국민이 그 법으로 5천만 국민의 그 의사를 갖다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5천만 국민의 의사를 갖다 헤아려 가지고 법으로 선거법에다가 투표관리관은 직접 투표지에 자기의 도장을 갖다 날인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는 그걸 갖다 이 법을 갖다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역할을 갖다 나누겠죠. 투표관리관을 갖다 우리가 뽑자. 공직자 중에 누굴 뽑을까? 시험을 봐서 뽑을까? 시험을 쳐서 뽑을까? 무슨 자격증, 투표관리관 무슨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직자들끼리 시험 보게 해가지고 뽑을까? 그리고 뭐 이게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갖다 얼마 줄까? 이런 자잘할 거야 한 그 내부 규칙을 갖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이런 그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 5천만 국민이 명령한 그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선관위들이 자잘고래에게 자기 내부 사무를 갖다 자기들끼리 역할을 갖다 정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5천만 국민이 법으로 명시한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응? 선관위가 어떻게 했죠?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갖다 직접 투표관리관이 이게 도장을 갖다 찍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법을 갖다 그냥 지멋대로 선관위가 지긋들끼리 선관위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그냥 프린터로 인쇄해버리자.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이런 짓을 갖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법을 어긴 불법이고 선거 관련 불법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이걸 갖다 5천만 국민이 인지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해요. 벌써 이거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를 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해서 그 사형시켜야 정상입니다. 이거 중대한 그 선거를 갖다 훔치는 것은 그 예전에 그 3.15 부정선거 때 전부 다 사형시켰잖아요. 그마치 중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선관위는 선관위를 갖다 국가조직인 선관위를 갖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불법 그 범죄 조직으로 전락을 갖다 시켰잖아요.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국가조직을 장악해버리면 이게 내란 범죄에 속합니다. 즉 사형이에요. 5천만 국민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도 계속해서 합니다. 법을 어겨요. 자신들이 법이야. 지멋대로 해요. 이거 지금 이런 선거는 당연 무효고요. 예, 이게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죠. 아무튼 지금 무슨 말을 갖다 하려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논해보고자 하는 걸 갖다 계속 논해봅시다. 예, 31.3%. 무슨 이게 사전선거는 사전투표는 그 본투표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사람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마련된 제도죠.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즉 말이죠. 본투표 때
투표할 수 있으면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투표한다고 왔을 때 투표를 갖다 시켜줘서도 안 됩니다. 그, 본투표를 갖다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 그걸 갖다 그 사유를 물어보고 정말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예, 그래야 그 선거의 그 신뢰와 무결성을 갖다 보장할 수 있고 출마자에게 그 투표 기간까지 5천만 국민을 갖다 향해서 출마자들이 자신의 그 공약이나 자신의 그 인성 이런 것들 갖다 다 호소를 해가지고 한 표 한 표를 갖다 얻어낼 수 있는 그 기한의 이익을 갖다 누릴 수가 있죠. 투표 기간까지 5천만 국민은 사전 출마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갖다 제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마자들은 자신들을 갖다 피하라고 자신을 갖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5천만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선관위가 이 본투표를 갖다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사전투표를 갖다 독려하고 강권해가지고 이 사실상 보십시오. 이 투표율이 사전선거 투표율이 전남 41%. 예전 같았으면 이걸로 선거 끝난 거예요. 이걸로 38조 이 정도면 선거 끝난 것이지. 예전 같았으면 예전 투표율이 한 30% 정도 되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버린 것이지. 근데 이 사전투표율이 이 투표율 자체를 또 믿을 수가 없다는 문제죠. 그냥 실제 그 사전투표자 수의 그 수를 갖다 실제로 개수를 갖다 지금 5천만 국민이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다 전산상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산상으로 이게 그 선관위가 발표하는 이 사전투표율 이것이 상당히 선거의 불신과 무결성에 큰 문제를 갖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의 그 커다란 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뭘 봐야 되나? 자, 예,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그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율 31.3% 예, 31.3%를 갖다 만들어 달라고 국민께 호소를 갖다 했다 했는데 국민께 호소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선관위에게 마치 이 민주당이 야 사전투표율 31.3%를 갖다 너희들이 좀 만들어줘. 너희들이 지금 그 전산상으로 그 5천만 국민들 그 개인정보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들 그 이미지도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전투표율 31.3% 전산상으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불법적인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5천만 국민이 의심을 갖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을 갖다 민주당이 31.3%를 갖다 희망하니까 호소하니까 선관위가 정말로 사전투표를 갖다 31.3%가 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과연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확률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발생하기 힘든 일인가?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정말로 발생하기 힘든 것인데 발생을 했다면 당연하게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발생을 했다면 이 선관위랑 이 민주당 이 전부 다 검경군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한치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어, 선관위가 국가 주권자를 갖다 그냥 막 때려잡잖아요. 아니 무슨 있잖아 그 선거 부정선거를 갖다 감시하기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갖다 허비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그 의도가 국가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갖다 범죄자로 그 전락을 시켜가지고 유튜버를 갖다 그냥 막 선관위랑 그 선관위를 갖다 비호하는 경찰들이 체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법관이 구속을 시켜버렸어. 근데 이 법관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또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부정선거 증거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버리면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선관위를 갖다 체포하고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안 해. 이러보니까 국가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5천만 국민들이 국가를 갖다 다시 세워야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사전투표율 31.3% 민주당이 호소를 했는데 선관위가 전산상으로 개수한 그 사전투표율 31.3%가 정말로 인위적으로 선관위가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 사전투표율이 될 수도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5천만 국민의 의심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걸 갖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확률이 10분의 1 정도 나온다 하면은 나올 수도 있지. 동전을 10개 던져서 앞면이 딱 한 번만 아니 그게 아니지. 10분의 1이면 확률이 10분의 1이면 10개 중 10분의 1 확률에 얘가 뭐가 있나요? 얘? 그렇죠. 여기 보자기 속에다가 검은 돌 9개 넣고 하얀 돌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자기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하얀 돌을 갖다 10개의 구슬 중에서 딱 하나 있는 하얀 돌을 갖다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간혹가다 발생하잖아요. 확률이 100분의 1이라면 확률이 100분의 1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주머니 속에다가 여기 보자기 속에다가 100개의 구슬을 넣었는데 99개가 검은색이고 하나가 하얀색이에요. 근데 손을 갖다 집어 넣었어. 그리고 하얀 구슬을 갖다 골라낼 확률 100분의 1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죠? 의심스럽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000개의 구슬을 갖다 집어넣고 999개가 검은색인데 한 개의 검은색 999개가 검은색 구슬인데 한 개가
하얀색 구슬이에요. 근데 이 하얀색 구슬을 갖다 골라낼 확률, 이건 1000분의 1이잖아요. 이때 되면 조금 의심스럽죠. 10,000개를 집어넣는데 10,000개 중에 딱 하나 있는 하얀 구슬을 갖다 골라낸다면 그것도 의심스럽죠. 이제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의심의 영역입니다. 의심의 영역이고 검증의 영역이죠. 자, 그게 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심을 합니다. 정말로 의심을 해요. 이게 김민석이 사전투표율 31.3%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정말로 선관위가 전산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31.3%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5천만 국민이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들 휘말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죄를 하네요. 사죄를. 김민석이가 사전투표율 소수점까지 애견 정확히 맞춰버리니까 41.3%. 이게 무슨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 이 정도면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예, 휘말릴 수밖에 없죠. 이 조작설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조작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99.9999%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렇다면 이게 조작설이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이고 나중에 검찰과 경찰이 검증을 해보니까 10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 경우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뭐 조작을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혀 김민석이랑 선관위한테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뭐 그 로또처럼 당첨될 확률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처음부터 조작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조작인지 수사하고 선관위랑 이 민주당 이게 수사를 갖다 해봐야 되죠. 커넥션이 있는지, 불법 커넥션이 있는지,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국가 내란 범죄를 자행해가지고 강탈하려는 범죄를 갖다 자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수사를 해봐야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후딱후딱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3분을 갖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컴이 지금 버벅거리기 때문에 언제 지금 이게 또 이게 뭐냐 튕길지 모릅니다. 지금 빨리 1시간 이내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명 중 3명 10명 중 3명만 이게 투표를 갖다 할 확률. 사람 10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데 이 10명, A, B, C, D,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예, 3명만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투표율이 30%죠? 자,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이 30%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계산을 해봅시다. 10명에 의해서 투표가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몇 개죠? 2의 10승입니다.
한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은 두 개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투표를 갖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두 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선택할 가능성은 투표를 하거나 말거나 두 가지죠. 경우의 수가. 그렇게 해서 10명의 사람이 각각 투표를 하거나 말거나 두 가지입니다. 2의 10승입니다. 2의 10승 1024. 예, 그렇죠. 그리고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 이것은 이렇게 3명만 골라내면 되죠. 10명 중에서 3명만 골라내서 투표했다 하면 되죠. 이게 바로 10 컨비네이션 3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순열과 조합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명을 갖다 고르는 것입니다. 이게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가 있어. 이거 고를 때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만 골라내면 됩니다. 순서는 필요 없어요. 말똥이, 개똥이,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소똥이, 말똥이, 개똥이. 이런 순서는 상관없이 골라냈으면 똑같은 사람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 상관없이 3개를 갖다 골라내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10 컨비네이션 3이기 때문에 10, 9, 8 이 3번 하고요. 3, 2, 6 하면 10명 중에서 3명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3, 2, 1 그럼 여기 나오죠. 2는 8은 4가 되고 3은 9를 나누면 3이 되니까 3, 2 4잖아요. 2, 3, 4, 12, 10, 120 이렇게 120 나옵니다.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할 경우의 수는 120이고 10명에 의해서 투표가 행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24입니다. 그러니까 1024분의 120이면 0.11 즉 10명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그런 확률이죠. 한마디로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를 할 확률은 즉 투표율이 30%가 나올 확률은 10명이 했을 때 이것은 보자기 속에다 구슬 10개를 갖다 넣고 하나만 하얀색 구슬을 갖다 하나만 하얀색 구슬인데 나머지는 다 검은색 구슬인데 이 하얀색 구슬을 갖다 골라낼 확률과 같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를 갖다 할 확률이 30%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투표를 갖다 하는데 민주당에서 30%를 갖다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정말로 선관위가 발표를 전산상으로 투표율을 갖다 발표를 했어요. 30% 투표율입니다 하면 서로 일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확률 10분의 1이잖아. 이런 것 갖고 뭐 의심을 하긴 그렇지. 그러잖아요. 근데 10명이 아니라 100명. 이제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아까 10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순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잊어먹었을 수도 예, 잘 상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순열이 뭔지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 봅시다. 10명 중에서 한 명도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경우의 수는 하나죠. 가능성 경우의 수라고 해야 되죠. 아무도 투표를 안 해. 이 경우는 딱 하나예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은 A가 뭐야
10명 중에서 한 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열이죠. 10개. 이거 잘못 썼네. 10명 중에서 2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은 45. 그럼 여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 120. 10명 중에 1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 10. 10명 중에서 한 명도 10명 중에서 한 명도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1. 10명 중에서 한 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은 10개죠. 지금 10개 빠졌네. 그러잖아요. 10명이 있어. A가 투표하고 나머지 투표 안 해도 되고요. B가 투표하고 나머지 투표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오죠. 이걸 갖다 할 때는 C 컴비네이션 1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만 할 수 있는 가능성 C 컴비네이션 1.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를 할 경우의 수 120. 썼죠. 10명 중에서 4명만 투표를 할 경우의 수 210. 10명 중에서 5명 252. 10명 중에서 6명 210. 10명 중에서 7명 120. 10명 중에서 8명 45. 10명 중에서 9명 10. 10명 중에서 10명 다 투표를 할 경우의 수는 하나. 가능성이 하나 경우의 수. 이게 다 합치면 1024가 나옵니다. 2의 10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사람이 투표를 한 사람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한테 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의 10승. 이게 바로 이겁니다. 2의 10승이. 이게 2의 10승을 말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10명이 투표를 갖다 했을 때 10명이 투표를 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10승.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10명 중 3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 이게 120.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거예요. 10명 중 3명만 투표를 할 가능성 120. 이것은 10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100명 중 30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30% 나올 30%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아까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100명 중에서 30명이 투표를 하면 30%죠. 투표율이. 자, 한 사람이 투표를 할지 말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100명 있으면 100명 전체가 투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100승입니다. 2의 100승. 그리고 100명 중에서 30명이 투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00명 중에서 30명이 투표를 할 경우의 수. 투표를 할 가능성.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100명 중에서 100 컨비네이션 30입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100 쭉 100에서 쭉쭉쭉쭉 70까지 곱합니다. 그리고 100 빼기 30에서 이게 70부터 쭉쭉쭉쭉쭉쭉 1까지 곱하고요. 그 다음에 30개 30부터 쭉쭉쭉쭉 1까지 곱합니다. 예, 그런 거죠. 100 컨비니니까 100부터 쭉쭉쭉쭉쭉 100부터 쭉 1까지 곱해요. 그러니까 여기 쭉 하면 없어지고 100부터 이게 70 빼면
190, 80, 70까지 나오죠. 이렇게 다시 이제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100개 중에서 30개를 갖다 고른다는 것은 100부터 이렇게 100, 99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30개를 갖다 씁니다. 그럼 70까지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컨비네이션은 그 다음에 30부터 1까지 쭉쭉쭉쭉 씁니다.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100부터 70, 30에서 1 이렇게 쓰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팩토리알을 사용해야 됩니다. 100에서 1까지 99, 88, 98 쭉쭉쭉 1까지 곱하는 걸 갖다 100 팩토리알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토리알을 갖다 사용하려면 조금 이렇게 계산기를 갖다 두드릴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100 팩토리알 여기 70 이걸 갖다 다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70 팩토리알 여기 60 100부터 이게 30개면 71까지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싹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30 팩토리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셋 계산기로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짧게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짧게 입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갖다 딱 두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0.000023 10만 분의 2 확률 10만 분의 2 확률이 됩니다. 100명 중 30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30%가 될 가능성은 10만 분의 2. 즉 이렇게 보자기에 5만 개의 그 구슬을 넣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하얀 구슬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 하얀 구슬을 갖다 골라낼 확률은 5만 분의 1입니다. 의심스럽죠? 그 김민석이가 100명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 30%를 만들어줘, 사전 투표율 30%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로 선관위가 전산상으로 이렇게 계수한 그 사전 투표자 수가 30%라고 딱 말을 합니다. 30% 이때 되면 뭔가 조금 미심쩍죠. 뭔가 모르게 찜찜해. 이 사전투표가. 이 사전투표의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에 대해서 찜찜해. 안 그래도 찜찜해. 선거 과정도 관리도 불투명하고 모든 게 찜찜한데 이 결과까지 찜찜해. 그런데 5만 개 중에서 하나 골라낼 수 있어? 있다고 밀어붙이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또 당첨도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뭔가 검사와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갖다 해야 되겠죠. 5천만 국민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다 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합리적 의심이 거의 맞을 테가 정말로 진실일 경우가 한 90%에 달하잖아요. 무고 죄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는 거의 합리적 의심 이 정도 합리적 5만 분의 1을 갖다 5만 분의 1로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을 갖다 이렇게 딱 나타났으면 이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도 합리적인 그 이성이 있다면 수사를 갖다 하려 하겠죠. 그런데 100명 중에 30명이 투표를 해서 100명 중 30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30%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투표는 천문학적입니다. 숫자가. 이 정도 확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선거라는 게 뭐냐면요. 선거인 수가 4,400만, 4,428만 11명이 이게 선거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표자 수가 31.3%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는 그러면 가능성이 확률이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나올 확률이 적은가. 이 사람은 소수점으로 셀 수가 없잖아요.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자, 4,428만 11명의 선거인 중에서 31.3%의 31.3%가 되게 이게 투표를 할 확률을 갖다 구해봅시다. 31.3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잖아요. 반올림하면 31.25 반올림 되면 31.3%라고 하잖아요. 이 31.34도 반올림하면 4는 버리니까 31.3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만 들면 이게 소수점 한 자리를 표현하면 31.3이 됩니다. 31.25%는 여기 4,400만 명 중에서 요 숫자가 되면 31.25%가 투표를 갖다 투표율이 된 거고요. 31.34는 요 정도. 지금 자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만큼 1383만 7,503명이 투표를 해도 투표율이 31.25로 반올림해서 31.3이라고 되고 504명이 투표를 해도 반올림해서 31.3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39,850 이렇게 빼면 39,852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 딱 이 경우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발생할 확률 전체 투표 선거인 수가 이게 요만큼이잖아요. 4,400만. 그러면 2의 전체 그 투표 선거인 수가 투표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40 2의 40 4,428만 11승 너무너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 중에서 이게 전체 4천만 명 중에서 요거 13만 얼마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할 경우의 수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39,852개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 한 다음에 이거 곱해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갖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계산을 이제 컨비네이션 사용해서 그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요 컨비네이션 나누기 2의 이것은
이 계산을 해부터 계산을 했고 계산을 하고 이걸 갖다 여기다 이제 곱해 주려고 하니까 이 결과가 너무너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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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확률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계산기가 계산을 갖다 못해요. 예, 단순한 계산기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러 계산을 못해요. 내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 컨비네이션 여기 나오잖아. 이게 이 컨비네이션 이걸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에러가 나옵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계산기를 갖다 이게 사이언티픽 캘큘레이션이라서 이게 그나마 이게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이게 공학용 계산기는 아니지만 그 물리 수학하는 고등학교 애들은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계산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다른 계산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팩토리얼 하고 이 팩토리얼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한 팩토리얼 무한대가 나오고요. 2에 4,400만이 투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무한대. 이 숫자가 다 무한대가 나와버려 가지고 계산을 갖다 이렇게 해보면 0.000000000000 대체 이 너무너무 작은 숫자, 너무 작은 가능성. 즉 보자기 속에 뭐 억만 개, 수조 개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보다 인구의 만 배 많은 수만 배 많은 이게 구슬을 넣고 그 중에서 하나의 하얀색을 갖다 딱 하나 있는 하얀색 구슬을 갖다 골라내는 그런 확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의심. 결국은 이제 선관위를 또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이런 가능성이 우연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어. 그러나 인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그 선관위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인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지금 민주당이 31.3%, 사전선거를 갖다 투표를 갖다 희망했는데 선관위가 정말로 계수한 투표율이 31.3%가 될 가능성은 뭐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그 뭐 31.3%가 나올 수 있는 무슨 그 예측 능력 같은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능성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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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고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작은지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작아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작아. 예,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이게 일치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 인위적으로 이 수치를 갖다 일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예, 충분히 크죠. 우연적으로 이것이 일치할 가능성보다 인위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선관위 하는 행태를 보면 어, 선관위가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갖다 자행해가지고 이 사전 투표를 갖다 조작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우연히 이런 희박한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지금 그 정황을 보면 충분히 크다 이겁니다. 충분히 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어, 5천만 국민이 지금 하는 그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충분하게 검찰과 경찰과 전부 나서서 이걸 갖다 수사해서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예 문제겠죠. 예 지금 제가 지금 녹화를 갖다 1시간 12분 13분 동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막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컴퓨터 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단하겠습니다.